안녕하세요. 자,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첫 시간이라서 어 이제 그 저희 이제 하는 내용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90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리고 저희 8 회거든요. 8 회차 동안 진행을 할 텐데 일단은 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대기 화면으로 이렇게 먼저 띄워두는 편인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 만큼, 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일단은 기록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일단 이제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이렇게 지금 타이틀은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회 동안 진행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 과정은 이제 유료 과정인 만큼 일단 녹화를 진행을 해서 나중에 혹시 복습이 필요하신 부분은 비공개로 이제 그 수강생 여러분한테만 딱 이렇게 비공개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실습 위주의 이런 그 커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시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네. 이 시간에 혹시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일반인 분들 위주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 만큼 이제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 어떤 이제 지금 사연으로 이 과정을 신청하셨는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에다가 살짝 이제 적어 주시냐면요. 뭐 신상을 제가 이렇게 뭐 요구를 하는 건 아닌데 전공자가 있는지 비전공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들으시는데 만약에 이동 중이시면 제가 실습하는데 실습에 이제 따라오시냐 안 따라오시냐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은 패들릿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8회 동안 계속 이 패들릿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 패들릿 주소를 핸드폰으로 접속하셔도 되고요. 혹은 위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링크가 조금 깨졌는데요. 폰트가 조금 깨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이고. 지금 제가 뭘 한 건가요? 네. 깜짝 놀랐네요. 자, 패들릿 주소도 채팅창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자, 채팅창 잘 보이시죠? 혹시 채팅창이 또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잘 들어가지시나요? 자, 요 패들릿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네,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패들릿이에요. 요걸 다시 이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요 패들릿을 보시면 이제 매번 우리 문자로 이제 보내드리긴 하는데 매번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문자가 아무래도 문자이기 때문에 PC에서 접속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줌 주소도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들릿 주소만 기억해 두시면 줌 주소로 언제든지 다음 주에도 접속하실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설치 가이드라고 해서 오렌지 3의 설치 가이드를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네, 어디 갔나요? 잠시만요. 네, 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설치 사이트 링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그 만약에 지금 저희 공지가 이미 오렌지 3 요 그 설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공지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혹시 설치 아직 못 하신 분 계실까요? 설치를 하셨으면 1번, 혹시 못 하셨으면 0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요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진도상의 문제예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설치하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셨는지 여부도 이제 네, 이제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1회차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수미입니다. 네, 현재 인공지능 분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참여하시는 수강생 여러분도 이렇게 1회차에다가 자기소개 짤막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적냐면요. 요게 이제 퇴근 시간이라서 나는 실습이 조금 실시간으로는 어렵다. 녹화본이 필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적어볼게요. 저도 이렇게 네 적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연수를 줌 연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대면 연수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언어 병리학 어려운 거 하시네요. 자연어 쪽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예림 이예림 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보통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양한 분야에 네, 이제 계시니까 예림 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네.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적어 주세요. 제가 이제 음 데이터 샘플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 샘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제 반응하실 수 있어요. 뭐 의학 쪽도 있고 제가 작년에도 요 오렌지 3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의공학 분야로 들어오신 그 수강생분들이 무려 4 분이 되셨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의학 분야를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 오렌지 3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어떤 그 참고 문헌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좀 없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참고 문헌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 강의를 할 때보다 상당히 좀 참고 문헌이 좀 풍부해진 편이에요. 네. 네. 그 황명아 님은 지리학자신 거예요? 와우. 네. 여기 이제 또 오렌지에 또 이 GEO라는 또 특별한 이 확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 7회차쯤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드디어 이제 나오셨습니다. 의공학 쪽. 네, 네, 네. 성함을 안 써주셨는데 어느 분이실까요? 네. 네네네. 그쵸. 네. 홍동희 님이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각자 이제 자기소개하는 것과 또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어머, 나도 그 분야 너무 관심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 협업할까요?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많이 드리기보다는 지금 이제 보통은 제가 100명, 200명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금 마침 이제 소수 정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얼마나 지금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진짜로 제가 너무 이제 그 참여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이제 못했어요.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요. 네, 아이고, 네. 정성우 님도 방사선학 네, 같이 하신 거예요? 두 분이. 네. 왠지 같이 이제 수강을 신청하신 느낌이
네, 쎄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다들 보셨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네,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요 슬라이드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안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대체로 이제 지금 사전 지식이 다들 있는 분들이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오렌지 3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렌지 3라는 것에 대해서 설치부터 진행을 할게요. 설치를 아직 못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 소개부터 원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나 데이터 마이닝부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요거 설치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하고 설치를 하시면서 듣도록 하도록 할게요. 네,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요거는 이제 1997년에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됐죠. 거의 이제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슬로베니아 루블라니아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파이썬이나 뭐 C나 C++ 이런 식으로 개발 언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뒤에가 그 C라고 해서 그 닷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뒤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닷컴이라는 데를 가시면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이트 주소를 패들릿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사이트를 설치 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설치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즈 다들 쓰시나요? 혹시 맥 쓰시는 분도 계시나요? 다 윈도우즈이실까요? 맥 쓰시는 분 손? 맥 쓰시는 분 1번 남겨주시면 네, 참고하도록 할 텐데 네, 손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으니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설치 사이트를 가시면 네, 일단은 그 설치를 하시는데 처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 3.32 버전을 다운을 받으시게 돼요. 어디에서? 아까 보신 그 다운로드.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오렌지 3.29라고 되어 있는데 3.32입니다. 제가 아까 캡처를 다시 떠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겹쳐져가지고 다른 게 지워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희 버전은 3.32 버전입니다. 그래서 3.32 버전을 다운을 받으셔서 네, next, agree, next 눌러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네, 디렉토리에 한글이 들어가면 실행이 조금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실 때 폴더 위치를 프로그램 파일즈, 요게 이제 영문이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넥스트 하시는데 중요한 점은 처음 설치하실 경우에 아나콘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미니콘다를 설치하라고 나와요. 미니콘다를 설치하라고 나오고 이 부분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 두 번째 것에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두 번째 것에 요거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체크 해제. 요게 이제 중요해요. 요거 두 개를 잘 지켜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쭉쭉쭉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주의하실 점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설치 디렉토리에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가 언제죠? 그 유저 이름에 보통 한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그 에러가 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완료가 되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혹시 지금 이제 설치가 안 되신 지금 황명아 님이 지금 설치가 안 되셨다고 해서 설치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설치 파일은 지금 우리 교환이 있어요. 아까 교환 보셨나요, 혹시? 제가 따로 올려드려도 되긴 되는데 나중에라도 혹시 지금 요 줌에 혹시 그 탭이나 그 폰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드리는 파일을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요 패들릿에다가 넣어 두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1회차 부분에 여기에 자, 제가 요걸 이렇게 올려둘게요. 위쪽으로. 네. 요거 받으시면 돼요. 자,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1회차 교환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받으셨으면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설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도 하고, 네, 이제 학습하실 때 좀 더, 네, 좀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교환을 원래는 다 드리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제가 드려요. 네, 받으시면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 소개 안 남겨주신 분이 계시면 소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다운이 잘 안 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구두로 설명하는 게 좀 많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다운 안 되시나요? 다운로드 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운로드 잘 안 되시는 곳에 있으면 제가 줌 채팅창에도 올려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 채팅창으로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오늘 날짜로 해서 제가 넣어두었거든요. 자, 채팅창으로도, 용량이 꽤 크네요. 지금 제가 PDF로 잘 보냈죠. PDF로 드리는 이유는 이런 폰트 같은 게 좀 잘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그런 이제 슬라이드로 보내게 되면 가지고 계시지 않은 폰트가 있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깨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PDF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부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회차별 구성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렌지 3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옆에 이렇게 보시면 그 캐릭터가 있죠. 기존의 캐릭터랑 좀 달라 보이죠? 홈페이지에 있는 캐릭터랑 비교해서 어때요? 좀 젊은이 같지 않아요? 과즙미 넘치는 그런 캐릭터로 지금 약간 변화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고요. 앞에 로고만 지금 바뀐 상태이고 사이트에서는 아직도 옛날 그 오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교환에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옛날 그 브랜드 옛날 그 마스코트 같은 게 나오고 이제 로고에만 요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상태창 있죠? 거기에만 이제 요 오렌지 이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귀엽죠? 이 새로운 게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서 제가 이번 기수에는 이렇게 네, 새로운 캐릭터를 좀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네. 자, 이렇게 과즙미 넘치는 이 캐릭터를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차별 구성에도 조금씩 첨가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을 이제 그 메인으로 이제 뼈대를 두고 있는데요.
요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뼈대는 이렇지만 변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양해라기보다는 제가 어쨌든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당면한 이런 과제, 문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늘 나오는 게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늘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기계를 다루고 통신도 그때도 있었어요. 통신도 있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이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떤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들으신 부분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이렇게 그 나오는 거하고 그냥 저만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그 학습 효과라던가 이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말씀이 이제 그냥 오디오로 힘드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데이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렇죠. 이림님 딱 나오시네요. 빅데이터입니다. 왜 빅데이터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지나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정말 기술력이 놀라우게 향상이 되었고 그리고 IT 분야라던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이제 이 산업 부분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데요. 여기 혹시 40대 계신가요? 40대. 다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좀 실례긴 하지만 저는 40대 후반입니다. 네. 제가 좀 옛날 사람이에요. 많이 옛날 사람이에요. 네. 황명아님 감사합니다. 네. 네, 40대세요. 이제 저는 후반이에요. 후반. 거의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20대 분들은 조금 식사하시고 막 그럴 것 같아서 늘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라고 하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데이터의 그 기반이 어쨌든 옛날 것에 이제 그 뭐랄까요? 유래를 했다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 데이터 쪽 그리고 이제 이 옛날에는 전산이라고 그랬어요. 전산. 요즘엔 이제 컴퓨터 공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 대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무조건 전산과였어요. 전산과. 그래서 전자계산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286 A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제주도에 가면 넥슨 컴퓨터 이런 박물관 가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는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 플로피 디스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게 용량이 작았어요. 뭐 1메가, 2메가 막 이런 식으로. 네, 잘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근데 1메가, 2메가, 뭐 4메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드린 PDF 어때요? 20메가가 넘어요. 한 개가.
파일 한 개가 20메가가 넘습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플로피 디스크 여러 개를 가지고 계속 넣었다 빼었다 몇 번 디스크를 넣어주세요.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의 용량이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노트북의 용량이 기본 요즘에는 1테라 정도가 되죠. 네, 물론 뭐 500 뭐죠? 512기가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보통 요즘에 쓰실 때는 1테라 기본으로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4테라짜리 외장을 한 3개를 씁니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부담이 없는 게 옛날에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외장 하드도 상당히 비쌌어요. 고가의 이제 그런 어떤 것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상당히 조금 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또 고사양의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준하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수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요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접한 부분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아요. 같이 들으셔도 돼요. 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잘 듣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지금 조금 늦게 오셨는데 제가 패스 주소부터 전해드릴게요. 자, 한범교님, 제가 발음이 지금 좀 약간 꼬여서 죄송해요. 자, 요 패들리 주소에 들어가시면 교환이 있고요. 교환도 지금 여기 채팅창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교환 드리고 패들리 주소에다가 저희 1회차에다가 자기소개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각자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오렌지 3라는 이 데이터 마이닝 툴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적어주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어디냐면요. 여기 이 오렌지 여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김상현 선생 김상현 님이 나중에 적어 주셨네요. 영상 분석. 영상 분석도 되게 이게 좀 약간은 그 이미지 분석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다시 또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패들릿에다가 이렇게 자기소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 참고를 할 거예요. 자, 데이터 설명을 하다가 계속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뭘까요? 바로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게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장표는 상당히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느 이 연두색에 나오는 이 장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장표일까요? 딥러닝, DM을 주셨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한 축이에요. 머신러닝의 한 축인데 좀 더 딥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자세하게 풀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는 요 머신러닝에서 기계학습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학습의 한 축인데 딥러닝 쪽은 좀 더 들어갑니다. 이미지 분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다 딥러닝에 속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NN이나 뭐 RNN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딥러닝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설명이 좀 됐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공신경망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분류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는 지도학습에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리그레션이라는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분류는 또 디시전 트리도 있고 뭐 스태티스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태티스티컬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 발음이 좀 꼬이네요. 네, 뭐 SVM이라던가 뭐 이런 거 소프트 벡터 머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해 다 들어오진 않아요. 처음부터. 저도 이거 처음에 이렇게 도표를 만들 때 모르는 게 반이었어요. 사실은 작년 초, 재작년부터 제가 인공지능 그 수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봐도 또 이건 여기에 속할까? 아니면 저기에 속할까? 약간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 군집화라는 클러스터링이 들어가고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통 요즘에 어떤 언어로 할까요? 우리는 이제 오렌지 3로 배우지만 이런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것을 요즘에 어떤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뭘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런 인공지능 이 언어를 뭘로 할까요, 요즘에? 요즘 뜨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아실 것 같아요, 왠지. 혹시 모르시나요? 뭘까요? 네,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보통 요즘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씁니다. 파이썬 언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파이썬이라는 것을 이제 또 쓰게 되면 이제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파이썬 언어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런 비주얼적인 요소로 이제 노코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노코딩 요소로 인공지능을 배워보자.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노코딩 언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에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어떤 그 노드를 연결해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트예요. 어떤 그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는 시트인데 요걸 이제 풀어놓은 거를 한번 도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지도학습 부분 있죠. 지도학습에도 이제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에 이렇게 이진 분류, 다중 분류 이런 게 나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제가 설명 이제 보여드렸죠. 거기에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또 나와요. 분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로지스틱 회귀, 뭐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 뭐 이런 거, 뭐 신경망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아유, 너무 많죠. 용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거는 근데 그냥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회귀, 클러스터링, 또 차원 감소, 뭐 이상 검출 이런 게 쭉쭉 나오게 됩니다. 한 번에 이 용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약간 젖어들면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이킷 런이라는 그런 이제 그 하나의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이썬에서 보통 그 머신러닝 책 중에 혹시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책도 한번 보시면은 괜찮아요. 제가 그것도 그 참고 문헌에다가 하나 넣어 줄게요.
그거에 보면은 요 scikit-learn이라는 알고리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도표로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 머신러닝의 이제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게 나오고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네,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분을 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면요. 이 기계학습,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발 단계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이 도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금 나와 있을까요? 키워드를 한번 네, 살펴봐 주세요. 어떤 키워드가 딱 보이시는지 한눈에 보이는 키워드 딱 하나 있는데 네, 그렇죠. 데이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가지고 이제 올 거는 계속 볼 거는 데이터입니다.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오렌지 3에서 다룰 거는 사실은 거의 한 90%가 데이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다시 말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거의 반이 들어가요. 우리가 어떤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또 가져오는 것하고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 테스트 데이터 이런 걸 그냥 가져오게 되면요. 다 정제가 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정말 편하죠. 대신에 나중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공공 데이터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 데이터 있죠. 거기에는 진짜 이 정제 작업이 하루 걸리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게 데이터가 좀 보통 이제 가비지 데이터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가 정말 쓸모없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진행을 하다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이 또 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면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린 지도학습을 할 건지 비지도학습을 할 건지 그런 것을 이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학습을 시켜야 그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학습시키는 내용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이제 데이터를 보여드려요. 빅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어떤 도표예요. 요거는 제가 그린 것도 아니고요. IBM에서 아주 유명한 도표입니다. 그래서 for with of 뭐 빅데이터라고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는 5B라고 해요. 5B. 여기에 지금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 그리고 베러시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하나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가 뭘지. V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뭘까요?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벌써 나오시네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맞습니다. 네, 가치입니다. value라는 가치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살짝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고요. 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여러 가지 속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이 장표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고등학생들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갖는 성질을 가지고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처라는 특성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풀어보면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책 데이터, 책을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도서관에 이제 책은 제목이 일단 있죠.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의 분류가 나와요. 숫자 이제 보통 세 가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뭐 총류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뭐 수학인지 뭐 인문 뭐 자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열하는 그 위치 그런 순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도서관이니까 대출 중인지 아닌지 여부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횟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데이터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자면 이 도서관 이용자의 데이터를 그러면 어떤 속성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책의 데이터였어요. 이번에는 이제 도서관, 학교 도서관의 이용자 데이터를 어떤 속성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름, 성별, 구분, 그리고 학년, 학반. 그래. 학년하고 반이 나와요. 그리고 번호도 나오고요. 이 친구가 도서관을 얼마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또 이 대출을 몇 번이나 했는지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속성이에요. 그쵸? 이 속성이 있으면 이름은 뭘로 표현이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수미니까 얘가 이제 문자 데이터예요. 문자. 그래서 문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는 당연히 숫자로 네, 입력이 되겠죠. 그러면 걔는 수치형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요 각각의 테이블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용자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속성에는 이 피처라고 하는 속성에는 여기 부분에 요 속성 요게 이제 그 대략적인 속성이고 이 안쪽에는 이제 데이터 속성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문자형 데이터와 숫자형 데이터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쵸? 네, 요거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이 개요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좀 식상하지 않는지 네, 괜찮으신가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다가도 이제 보통은 성인들한테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약간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면 제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긴 없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이면 보통은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는 늘 이렇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혹시나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다들 이제 전문가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약간 여쭤봤어요. 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뉴머리컬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숫자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그 이름으로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카테고리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뉴머리컬하고요. 카테고리컬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오렌지에서 요 메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영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뉴머리컬하고 카테고리컬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숫자형 같은 경우는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범주형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 이게 이제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언어는 노코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단 원래는 인공지능 요소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들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함은 네, 보통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C나 C++, 자바, C#,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스크립트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파이썬, R, 루아, 리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VPL이라고 하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코딩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임, 오렌지, 에이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임도 조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근데 쓸 줄 몰라요. 나임은 쓸 줄 몰라요. 에이저 같은 경우나 뭐 오렌지 같은 경우나 뭐 우리나라 툴인 이 뭐죠? 삼성의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거까지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나임은 제가 아직은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VPL에 이제 3요소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일단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제 노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드, 요거 단위 기능 처리 뭐 이런 게 나와요. 노드로 연결되어 있고 요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설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의 특징은 병렬 처리하고요. 그리고 모듈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시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각화라는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도 나중에는 시각화가 되긴 돼요. 하지만 요 오렌지 3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도 이 노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지를 눈으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긴 갈립니다. 네. 기왕하는 거 그냥 파이썬으로 하지라는 분도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똑같은 이 데이터 분석을 파이썬으로 해둔 걸 한번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조금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약속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이리스 요소로 했던 걸 파이썬으로 해보는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설치를 다 마치셨나요? 자, 저희 설치 다 마치셨으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설치 마치셨으면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명아님 1번 남겨주셨네요. 네, 또 혹시 아직 네, 설치 못하신 분 계신가요? 다 설치하셨나요? 혹시 이제 이동 중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여쭤보진 않을게요. 나중에라도 이제 설치를 하실 때 제가 나중에 봐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제 설치를 다 하셨는지 여쭤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렌지를 열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창을 너무 많이 띄워놔가지고 잠시만요. 창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렌지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오렌지를 이제 띄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렌지를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바탕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정리를 했고요. 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네,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자, 이제 일단은 오렌지를 이제 그 오렌지를 설치를 하시면 오렌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바탕화면도 이렇게 오렌지 오라고 이렇게 치시면 오렌지가 나와요. 이렇게 오렌지라는 앱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다 나오셨나요? 자, 오렌지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애드온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지금 잠시 대기 중입니다. 오렌지 설치를 마치시고 구동을 잘 해주셨으면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단은 새로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조금 작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일 있고요. 에디트 있고요. 뷰 있고요. 위젯이 있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에 옵션에 보시면 add ons라고 있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요거 잠깐 제가 이렇게 놔둘게요. 요 옵션스에서 add ons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네, 요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렌지가, 약간 뭐죠? 그 퍼미션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요게 오렌지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돼요. 요게 지금 요 상태로 있으면 오렌지가 애드온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보시면 돼요. 요때 애드온이 오류가 뜰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를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요걸 종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는 안 뜨죠. 그죠? 요게 잘 안 될 때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돼요.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6개의 메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애드온 설치를 마치셨으면 오히려 더 지금 편하시죠? 근데 따로 애드온을 설치를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지금 다 나오시나요? 저랑 같이 설치를 하실까요? 네, 옵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요게 제가 공유를 아까처럼 크게 안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창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add-ons라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작게 보이죠? 다음번부터는 제가 좀 이 해상도를 좀 조절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지금 할까요? 좀 이따가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에서 associate 두 번째 거, 그리고 GEO 라는 거 하고, 그리고 이미지 어널리틱스 라는 거 하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텍스트, 텍스터블, 타임 시리즈 이렇게 네, 총 6개죠. 6개를 체크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제가 뭐뭐 해야 되는지 네, 다시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다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셨으면 네, 하셨다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네, 저희 다 6개 체크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이 걸리면서 associate 그리고 GEO 이미지 어널리틱스 그리고 텍스트 텍스터블 타임 시리즈 이렇게 6가지 애드온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잘 하고 계신가요? 요거는 저희 이제 이미지 분석 연관 그리고 우리 자연어 쪽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애드온을 하게 됩니다. 잘 되시나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제가 또 슬라이드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렌지 설치를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오렌지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저희는 애드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나요? 잘 되시나요? 혹시 오류가 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네, Associate, GEO, 이미지 어널리틱스, 텍스트, 텍스터블, 타임 시리즈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중에 고등학교에 가면요. 정말 잘 안 깔리는 애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설치가 되는데요. 이미지 어널리틱스가 그렇게 안 깔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간 그 방화벽하고 약간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왜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컴퓨터실은 아예 이 오렌지 자체가 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64비트가 아닌지 조금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오렌지 3 같은 경우는 64비트에서 이제 구동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혹시 네, 요 오렌지가 잘 이제 열리지 않거나 이 설치가 잘 안 될 때는 네, 이 윈도우즈다 뭐 혹은 이 맥북에 이제 사양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잘 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다시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조금 줄여 볼게요. 1024-768은 조금 너무할까요? 아이고, 되돌리고. 음.
아, 네네네. 아, 회사신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이게 방화벽이 있으면, 음, 연결 URL을 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음, 저도 좀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아니면 혹시 여기에 이제 포터블이 하나 있거든요. 포터블을 한번 설치를 해보시겠어요? 그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 그 사이트에 보시면 포터블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상도를 제가 그 엄청나게 지금 낮춰놔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게 어디 갔나요? 아이고, 안 가네요, 잘. 음, 네네, 맞아요. 네, 그거 지금 제가 해상도를 너무 낮춰놨더니 브라우저가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아우, 이럴 수가. 이게 또 이런 또 안 좋은 점이 있네요. 지금 자꾸 지금 제가 지금 이 모니터를 3개를 쓰고 있는데 모니터가 자꾸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나.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터블로 한번 해보시고요. 포터블이 잘 안 될 때는 그 방화벽이 없는 데서 하시는 것이 가장 조금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그 학생들하고 고등학생한테도 오렌지를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한 번이 아니죠. 이제 여러 번 했긴 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제 이미지 어널리틱스. 근데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왜 잘 됐는지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오렌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렌지를 이제 바탕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졌죠. 요게 이 오렌지 같은 경우는 글씨가 조금 작기 때문에 해상도가 제가 좀 이렇게 해상도를 좀 낮춰야지 요게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낮춰놨고요. 자, 지금 다들 들어오셨나요, 오렌지? 애돈 설치하고 나서는 아마 다시 이제 제 리스타트 하라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중에 교재를 사시면요. 교재를 사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요게 안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올 초, 올 봄에 요 부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애가 새로 생겨났어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교재를 보시면 이 부분이 없게 됩니다. 새로 생긴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없어요. 데이터에 있던 부분을 트랜스폼에다가 옮겨 놓은 것 뿐입니다. 교재를 만약에 사용하실 경우에 데이터에 있는 부분인데 없다. 그러면 트랜스폼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비주얼라이즈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학습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밸류에이트 요거 이제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네, 윗부분에 이렇게 모델들이 나와 있고 비지도 학습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한 애드온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애드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어널리틱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와 있어요.
네, 애드온 해야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방화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주의하셔서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아우 제가 지금 갑자기 먼지가 들어가서 네, 텍스터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많이 쓰는 텍스트 마이닝하고 같이 해서 워드 클라우드라던가 여러 가지 언어 분석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헌정보학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소시에이트 보통 이제 우리가 뭐랄까요? 뭐 쇼핑이나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연관 분석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어소시에이트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차트를 이렇게 쭉 이제 실시간으로 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메모리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 GEO라는 것이 아까 이제 그 지리학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에서 그 영역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분포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애드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드온이 이렇게 쭉 6개가 설치가 되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은 데이터 부분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메뉴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위젯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환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이터 위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 정도는 오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내는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처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들이는지부터 한번 네, 이 툴을 사용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좌측 위젯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클릭하셔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캔버스에 있는 위젯의 오른쪽 부위를 드래그해서도 위젯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 직접 해봐야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장표를 먼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오늘은 이제 이미지 어널리티스는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요. 다음번부터 이제 하시면 되니까 네, 오늘 이제 이미지 어널리틱스는 하지 않습니다. 혹시 황명아님 그 지금 회사시면 오늘은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애드온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설치를 그 파트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네, 제가 그거 그 전에 혹시 안 되시면은 다시 언제 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사용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저희는 보통은 외부 파일을 불러드려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텐데 가장 먼저 쓰는 것은 데이터에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파일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다시 이제 벨 키를 누르면 지우실 수 있어요.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우실 수 있고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 번만 클릭해도 이렇게 들어가요. 한 번만 클릭해도 들어가면 더블 클릭하시면 2개가 생깁니다. 제가 더블 클릭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2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 이해되시죠?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위젯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요 위젯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서치하실 수도 있어요.
검색하셔서 네, FILE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파일에 관련된 위젯만 딱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 위젯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저희 파일 위젯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잘 되셨나요? 자, 그냥 가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요. 이 파일에 보면요. 네. 여기에 가장 그 브라우즈 다큐멘테이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6가지의 데이터셋이 나와요. 자, 찾아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요 파일을 더블 클릭했어요. 저는 요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저는 지금 다른 게 나오긴 했는데 자, 아래쪽에 브라우즈 다큐멘테이션 데이터셋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요걸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6가지의 데이터셋이 나오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아이리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요거를 열기 눌러볼게요. 다 하셨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아이리스라는 것에 대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요 아이리스 데이터는 되게 유명한 데이터인 거 아시죠? 그 붓꽃이라는 50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요거를 원래는 그냥 분석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붓꽃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로널드 피셔라는 이 통계학자가 1936년에 이 데이터셋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통계 분석하는 그런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늘 나와요. 파이썬 문제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품종이 딱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라고 하는 3가지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요. 꽃잎하고 꽃받침 그리고 너비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에 따라서 값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측정이 정말 잘 된대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어떤 그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좀
설명이 될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막 요걸 막 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야만인이라는 이런 책에서 가지고 온 차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UCI라는 이런 데이터셋을 UCI라는 데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는 캐글에도 있습니다. 캐글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토사, 버시칼라, 버지니카 요 세 가지 품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속성이라는 게 딱딱딱 떨어져요. 아주 잘 떨어지기 때문에 50개, 50개, 50개 이렇게 그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류를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이고 어디 갔나요? 요? 파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잘 나오시나요? 잘 나오시는지 궁금한데, 네, 일단 그냥 네, 감사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자, 저희가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아이리스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페탈, 그리고, 이 세팔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참,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꽃잎하고 꽃받침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이제 분류를 시각화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다 뉴머릭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길이와 너비가 있죠. 이 부분에 다 뉴머릭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는 건 품종이 되겠죠.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라고 하는 세 가지는 이렇게 지금 카테고리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이와 너비가 나오는 부분은 뉴머릭이라고 나와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범주형 그리고 숫자형 이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피처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엑셀 같은 네,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한번 찾아보실게요. 몇 번째 줄에 있나요? 찾으실 수 있죠? 자, 데이터는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녀석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이렇게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요거를 네, 이렇게 줄로 연결을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선을 이렇게 당기면 데이터로 연결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보시나요? 자,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 보셨나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금 이 세토사라고 하는 게 50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51번부터 버시칼라라는 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100번까지 나오고 101번부터 버지니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체크가 하나 안 된 게 있죠. 얘를 클릭해 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 형태의 이렇게 막대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 숫자를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간략한 부분으로 비주얼라이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것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시각화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시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테이블은 이제 X를 눌러 보시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 테이블이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창이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는 뷰에 가시면 디스플레이 위젯 on top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확인하셨어요? 요게 이제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 보여드린 그 창이 있죠. 뒤에 가서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여기에 디스플레이 위젯 on top 요게 네, 그 체크가 되어 있어야 네, 활성화가 된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은 살펴봤어요. 데이터 테이블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해요. 막대 그래프. 보통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네, 분포입니다.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요걸 이제 한번 네, 꺼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 볼게요. 잘 되시나요? 네,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이 분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지금 보면은 split by iris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것은 x축 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x축 여기 있는 변수입니다. 자,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이 변수를 나누는 기준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요 논이라는 거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리스라는 것을 눌러봐서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뭐죠?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그리고 꽃잎 길이, 꽃잎 너비 이런 걸 한번 이렇게 클릭을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잘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시각화하는 거예요. 요거는 분석은 아닙니다. 분석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이 비주얼라이즈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중학생들이나 이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그 뭐냐면요. 박스 플롯이에요. 박스 플롯을 조금 힘들어해요. 그래서 박스 플롯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박스 플롯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여기에는 이 값이 정해지는데 이 값이 범위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분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4분위로 나눠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위값이라고 한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박스 플롯은 조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지금 마우스가 자꾸 딴 데로 가가지고 네, 잠시 마우스를 지금 챙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잠깐만요. 또 나오는 부분이 이 오렌지 3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시각화 요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혹시 스캐터 플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캐터 플롯을 찾아볼게요. 자, 스캐터 플롯은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에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산점도라고도 부르죠. 네, 통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시각화할 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큰가요? 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런. 너무 크네요. 이럴 때는 제가 아무래도 그 기존에 그냥 기존에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다시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자, 다시 이렇게 봤어요. 자, 너무 작아져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스케터 플롯. 아우, 저는 좀 살 것 같네요. 아까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너무 좁게 써가지고. 네, 이제 조금, 네,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 보이세요? 스캐터 플롯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산점도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걸 찾는데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시각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화하는 부분은, 우리 다음에 이제 월요일에도 한 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시각화 요소에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이런 분포죠. 이 어떤 특성과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슬라이드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스캐터 플롯은 이론적인 부분을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는 구도표가 아니네요.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관계가 나와요. 상관관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강한 더하기 상관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그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하다. 그리고 또 요거는 마이너스 상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약한 거, 요거는 강한 거. 그리고 이 지금 선이 없을 때는 무상관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비선형 관계도 이렇게 나와요.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도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이니까 이런 시각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1분 남아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스캐터 플롯을 쓰고 있는데 저는 색상이 나왔는데 색상이 안 나오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하는 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보여드리고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제가 네. 잘 보이시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칼라 리전 있죠? 쇼 칼라 리전. 요거 이렇게 하시면 칼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범주도 보일 수 있고요. 또 가릴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호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마우스 호버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시각화까지 이렇게 그냥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셨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애드온 부분을 설치를 못 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궁금한데, 네. 혹시 몇 분 계세요? 다 설치하셨나요? 다음번에, 못 하셨어요? 설치 아직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방화벽이 해결이 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디렉토리에 한글이 있으면 또 잘 안 깔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어쨌든 저희가 복습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설치하실 때 문제가 생기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 디렉토리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화벽 여부 보고 이제 잘 점검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시작인데요. 시작이 아니라 2회차거든요. 그때는 이제 실습이 완전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때까지 이제 설치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오늘 첫날인데 제가 그냥 좀 하던 대로 나가는 바람에 좀 설치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월수입니다. 월수. 월수 혹시 전달 못 받으셨나요? 네, 저희 이제 그 링크에 보면 네, 그 월수로 나갔거든요. 처음에 공지가. 네. 혹시 그 다시 한번 이제 운영국에다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참가가 안 되셨어요, 혹시? 저희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네, 다음번에는 그 시간에 꼭 오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오늘은 9시 요때 이제 종료하고 저희 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할게요. 혹시 네, 그전까지 질문 같은 게 있으면 패들릿 주소 아까 잘 기억해 두셨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올려봐 드리고 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다가 다시 한번 패들릿 주소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잘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네, 패들릿에다가 올려주세요. 네, 그럼 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